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3월 2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메이저 코인 동향부터 좀 점검하고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지금 요즘 좀 재미없다라는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뭐 오르지도 음. 떨어지지도 않고 어찌 그죠, 보면 좀 그죠. 그런 박스권을 네.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그 미국에 있는 증시의 음. 불안성도 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들도 좀 왔다 갔다 좀 그 폭이 좀 네. 큰데 상대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면에서 좀 예. 재미는 없지만 좀 예. 편안하게 보시고 있지 않을까? 원래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강해야지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조금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변동성이 없어서.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얘기들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예. 세 가지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그간 계속 NFT 쪽 얘기를 많이 해서요. 네. 이번에는 좀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한 그 네. 코인 쪽 뉴스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쪽 코인을 제가 따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음. 이쪽 코인도 메이저 코인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코인, 네. 알트코인 상당수가 큰 가격 변동성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모멘텀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네. 스터디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해외로 가는 보라. 네. 두 번째 키워드는 SK 채태원 코인 나온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코인 탈세 시대 끝.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로 가는 보라입니다. 보라 뭐 우리 많이 얘기해 봤는데 또 새로운 뉴스네 이거는. 네, 네. 이건 되게 저희가 그간 많이 다뤘던 네. 주제인데 또 많이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음. 이게 사시고 이제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음. 많은데 그동안 되게 이렇게 보라가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뉴스가 없었어요. 네. 큰 발표가 이제 2달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 딱히 마땅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작스러운 뉴스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음. 준비해 봤습니다. 음. 이 아시겠지만 보라는 카카오가 발행한 코인이고요. 네. 카카오 패밀리 안에서도 카카오 네. 게임즈라는 게임 전문 자회사가 음. 있고 그 안에 메타보라라는 별도의 자회사가 네. 있습니다. 이름도 메타보라로 바꾼 거죠, 네, 이번에. 이름도 이제 네. 원래는 프렌즈 게임즈라고 네. 불렀던 곳인데 이름을 메타보라로 바꿨고 음. 그러니까 보라를 좀 해보겠다,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로 회사 이름을 바꾼 건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보라는 그동안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이 세 군데에서만 거래가 됐어요. 국내에서만 거래됐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블록체인이고 해외로 음. 가겠다고 했는데 왜 국내에서만 거래가 됐지? 음. 그러니까 아마 이 점 때문에 보라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제 음. 원인이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보라가 지금 해외 유동성 확보에 착수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네. 인도네시아에 이제 인도닥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네. 꽤 규모가 큰 국가인데 음. 이 인도닥스라는 그 인도네시아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가 500만 명, 음. 월간으로는 1000만 명 이상이 방문자가 네. 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곳이네요. 네, 적은 곳이 아닌데 여기 상장된 코인이 1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은 업비트와 비슷한 정도의 그 코인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동남아에서 인지도가 꽤 커요. 음. 인도네시아에서 어쨌든 1위 거래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여기에. 네, 여기에 이제 보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사실은 P2E 시장이 되게 활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이 투 언. 네. 네. 저희가 많이 다뤘던 주제죠. 이 음.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네. 뭐 위메이드의 위믹스나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 인기가 있는 그 게임들이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되게 핫한 시장인데 네. 여기에 보라가 직접 상장을 했다라는 건 보라 기반 P2E 게임을 내놓을 거고 아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한번 보라가 사업을 게임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이렇게 의미가 좀 네, 있어 보이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보다 카카오가 이 보라를 인도네시아에 띄운 이유 중에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또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카카오의 그 자회사 중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웹툰 플랫폼 타파스라는 거랑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라는 곳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군데 모두 이제 그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데 아마도 이쪽에 있는 카카오 사업체와 보라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네. 먼저 상장을 했다. 네. 네, 해외 중에서는 네, 거기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딴 그렇죠. 데도 지금 계속 상장을 해요? 상장이 이어지고 예.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여기 확실하게 그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음. 그
그 OKX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OKX라는 곳도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음.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 탑10 안에 들어가요. 그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 탑10이라는 거는 하루에 그래도 뭐 조 단위의 거래량이 나오는 네. 꽤 큰 코인 거래소인데 음. 여기 상장한다고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음. 최근에 OKX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라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입출금 이벤트라고 하는데 OKX 계정에 보라를 입금을 하면 선착순 3,000명에게 100보라를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인을 넣기만 해도 코인을 주는 건데 네. 이걸 보통 입금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하는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될 때 음. 그동안 100% 상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OKX에 보라가 여기서도 상장하는 거 뭔가 아니야? 좀 진행이 되고 네. 있다. 감지가 된다 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코인 거래소가 이제 게이트.io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OKX만큼의 규모는 아닌데 제가 거래량을 찾아보니까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코인원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어쨌든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라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뭐 여기는 이미 어마어마하진 상장. 않지만 예. 해외 투자자 풀이 꽤 많아요. 여기는 게이트.io는. 그러니까 보라가 지금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OKX 인지도가 높은 게이트.io 이 세 군데에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 상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해외 뭔가를 쪽으로 해보겠다. 간다. 예. 네. 근데 때마침 또 이게 조금 결이 다른 뉴스긴 한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의 오너인 창업주인 김범수 네.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멤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카오의 국내 또는 글로벌 경영을 어떤 총 지휘하는 역할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만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사회 의장 자리를 물러났더라고요. 네. 이 뉴스와 맞물리면서 보라가 글로벌 상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코인의 글로벌을 좀 이제는 주목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슈 해외로 가는 보라 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SK 그룹 얘기네요. SK 그룹도 좀 코인이 나오나 보죠. 네, 예. 여기도 사실은 이제 키워드 제목을 제가 이제 채태현 코인 나온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뭐 딱 그 채태현 회장님이 뭐 자기 얼굴을 밝은 코인을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다만 SK 그룹이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번 타이틀을 따봤는데 네. 그 SK 그룹의 투자 사업을 맡고 있는 SK 스퀘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SK텔레콤에 있던 법인이 이제 분사해서 떨어져 나온 케이스인데요. 이 SK 스퀘어는 지금 투자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여기저기 곳이에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네요. 네. 예. SK텔레콤에서 떨어져서 이제 분할 상장을 하고 나서 음. 첫 투자사를 한 곳이 바로 코빗입니다. 코빗. 코빗 이제 잘 유명하죠. 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코인 거래소고 네. 넥슨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인데 지금 이 SK 스퀘어가 이 코빗의 2대 주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투자만 하려 하나 보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서비스에 이용하겠다라고 딱 뚜렷이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름은 아직 뭐 그런 건 나오진 네. 않았군요. 예. SK그룹의 전방위 서비스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가상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딱 보시면 우리가 그 SK그룹의 그 B2C 서비스들 뭐 사실 모바일 그 내비게이션 절대 강자인 뭐 티맵도 있고 또 11번가라는 이커머스 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도 있잖아요. 예. 이 셋만 코인으로 묶어도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묶는다라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식으로 우리 예전에 뭐 OK 캐시백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도 있죠. 크게 뭐 음. 적립률이 높지 않으니까 음. 사용률이 예전 같진 않은데 예. 아니면 또 그 SPC 그룹 해피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 파리바게트 적립을 해서 이걸 모아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사 먹고 뭐 이런 형태의 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코인처럼 만들면 또 그렇죠.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과거와 크게 다른 거는 사실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존에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없었고 음. 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락 네. 내리락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코인으로 해보겠다라는 신선한 시도를 네. SK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음.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SK 스퀘어가 단순히 이런 그 SK 그룹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 네. 최근에 메타버스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가상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아바타나 또는 이 가상 공간에서 음원이나 영상을 소비하고 뭐 이런 쪽에 지금 SK가 새로운 신사업을 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 SK가 잘했던 게 아니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뭐 해외로 따지면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임사들 이런 그 B2C 콘텐츠 기업들이 해왔던 것들인데 네. SK가 그동안 잘했던 뭐 이커머스나 뭐 모빌리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안 해왔던 신사업 쪽으로도 한번 캐파를 좀 키워보겠다.
어떤 거를 이용해서 코인을 이용해서 네. 이런 의도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음. 한번 이걸 이번에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면 어떤 게 있죠? SK 지금 쪽에? SK텔레콤의 이프렌드라는 예.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는데 음.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네. 그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 이프렌드를 누르셔서 음. 가입을 하시면 아바타가 나오고요. 아바타 뭐 앱을 또 다운로드 네, 받아가지고 앱을 이제 그 안에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뭐 받으면 활동을 하는 뭐 그런 가상의 방식인가요? 아바타가 예. 나오고 지금 이거 어떻게 쓰이나 제가 좀 음. 들여다봤더니 대학교 그 졸업식 입학식이랑 네. 세미나 아 그런데 이런 거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모바일 이용자 지표를 최근에 음. 살펴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겠네 그러면. 2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예. 젊은 사람이 많이 나오나 봤더니 예. 그것보다는 기업체 세미나 그 비대면으로 요즘 회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걸 이제 이프렌드 같은 걸 모여서 하고 있고 그 SK텔레콤 그 광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업체랑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영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실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코인이 접목이 되면 분명히 이용자들을 모으고 기업체를 모으는 미끼 수단이 충분히 될 것으로 예. 보인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쪽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뭐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오너 일가도 좀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좀 이게 들려요? 사실은 그 최태원 회장이 이쪽 음. 신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예. 저희가 2017년, 18년에 코인 붐이 확 일었을 때 예. 지금 SK텔레콤의 이제 고위 임원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생분이 계십니다. 오세훈 전무님이라고 네. 이분이 SK그룹의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셨던 분인데 2017년, 2018년부터 블록체인 행사마다 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스터디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강연 현장에서 뵀는데 네.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룹에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SK 법인의 SK CNC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스템 인프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인데 그 네. 쉽게 말하자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이제 위탁 개발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도 지금 그 블록체인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SK 그룹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위에서 결정이 나면 개발을 하는 걸 이제 CNC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SK 스퀘어라는 별도의 투자 법인도 만들었고 네. 또 안에서 5년 동안 스터디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는 조금 빠르게 SK 그룹의 블록체인 사업이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도 하나 둘씩 이제 네. 블록체인하고 코인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네. 뛰어들고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SK 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의 그 부인이시죠. 그 네.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님도 블록체인에 지금 홀릭 완전히 빠져 계세요. 네. 그래서 미술품 NFT를 나비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SK 그룹 오너 일가가 정말 블록체인에 미쳐 있다. 음. 라고 말씀을 한번 네. 드려봅니다. 한번 관심 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SK 최태원 코인 나온다. 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탈세 시대 끝 이게 트래블룰 얘기인데요. 트래블룰 얘기입니까? 네, 예. 이 트래블룰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예요. 음. 따끈따끈한 뉴스고 시행이 25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시행되기 때문에 음.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업비트 이용자가 상당수 있으실 거예요. 예.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한 달간 코인을 못 옮깁니다. 음. 방금 전에 나온 발표인데 네. 그러니까 2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까지. 네, 오늘 자정까지 업비트에서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빗썸으로 옮겨야 되는 분들은 오늘 옮기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한 못 달 옮깁니다. 동안 안 돼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 아마 트래블룰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그냥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 번 아마 다루긴 아실 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디지털 자산인데 음.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졌다. 트래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 이동이 쉽지 않다. 예. 룰이 정해졌고 룰이 정해졌다. 문제는 이 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한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업체들마다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안 된다라는 건 뭐 업비트랑 예. 빗썸이랑 싸워서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이게 밀고 당기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업비트가 갖고 있는 솔루션, 음. 빗썸이 있는 솔루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규격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전할 때는 어떤 통일된 규격으로 환전을 하는 건데 코인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이거를 합의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마 업비트의 투자자분들이 빗썸으로 옮기는 게 어려울 거고 마찬가지로 업비트 이용자가 코인원과 코빗으로도 못 옮깁니다. 이 빗썸, 코인원, 코빗이 같은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그래요? 네. 업비트만 다른 거 쓰고. 네, 업비트만 다른 걸 쓰고 또 업비트와 이 같은 솔루션을 쓰고 있는 또 우리나라 중소 거래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또 이쪽끼리 또 이동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혼선은 예. 불가피해 보인다. 그 둘 사이에 좀 이동이 되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네요. 오늘 그러니까. 옮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예. 제가 사실 트래블룰의 앞으로의 영향을 좀 더 다뤄보자고 하는데 예.
이게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음. 앞으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음.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높은 걸 우리가 보통 김치 네, 프리미엄이라고 김치 불렀잖아요.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예. 해외 거래소 가격이 높은 거는 역 프리미엄이라고 음.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예. 김프가 있다, 음. 역프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김프가 있을 때는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음. 우리나라에서 팔면 돈을 벌어요. 음. 근데 이제 역프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서 해외로 보내면 돈을 법니다. 음. 이런 걸 보통 재정거래라고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음. 그런데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면 음. 특정 거래소에서만 입출금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거래소마다 다 체크를 하겠죠. 음. 100만 원 이상의 거액이 여기서 저기로 간다. 음. 그럼 아마 코인 거래소가 확인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네. 너무나도 많은 큰 돈이 한꺼번에 옮겨갈 때는 음. 뭐 국세청에도 보고도 해야 되고 네. 또 규제 당국에 또 코인 거래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시간의 텀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즉 재정 거래가 쉽지 않다. 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또는 국내 거래소 간에도 코인 간 가격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코인이 원활하게 이동이 안 되다 네. 보니까 즉 가격 괴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음. 아마 이거를 악용하는 세력이 분명히 등장할 음. 거로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은 그럴 일이 없지만 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음. 작은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세 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될 여지가 분명 있어 음.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투자하시는 분들. 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재정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음.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늘어나면서 얼추 가격이 맞아졌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시세 차이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 즉 가두리 펌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혼선이 있을 음. 거다. 그래서 예. 투자자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네, 번째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코인 투자, 특히 코인 파생 상품 투자 허들이 좀 높아질 것 음.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NFT라든지 네. 우리가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파는 현물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한 번 꽈서 사는 것들인데 이런 코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에서 뭐 지금 업비트나 빗썸도 하고는 있지만 음.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우리 보니까 딴 해외 그렇죠. 거래소를 뭐 찾아가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걸 뭘 옮기기가 힘들면 그렇죠. 그게 어려워진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메타콩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콩지요? 네. 아, 이게 저희가 예. 다뤄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냥 그 원숭이 예. 고릴라 같은 건데 예. 프로필로 쓰는 건데 음. NFT예요. 음. 미술품인데 예. 이게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을 했는데 음. 그 이두희 씨라고 전에 네. 이 말씀드렸던 되게 우리나라 유명한 스타 개발자인데 네. 그분이 이걸 발행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막 고릴라 하나에 몇 천만 원씩 가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맘카페 분들이 막 사들이고 해가지고 네. 인기가 있었는데 이 메타콩즈라는 NFT를 사려면 카카오 클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클레이를 보통 어디서 사냐? 음. 빗썸에서 삽니다. 음. 업비트에서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음. 그 빗썸에서 클레이를 사서 이거를 특정 코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여기서 메타콩즈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거래소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옮기고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면 네. 옮기고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 추가 인증도 있어야 되고 네. 본인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큰 거액이 오갈 때는 음. 코인 거래소가 이거 뭐지? 이거 탈세 아닙니까? 음. 자금 세탁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태클을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이야 또 이런 그 모바일의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1시간을 걸쳐서라도 코인을 보내는데 뭐 이렇게 4050, 60 세대들은 뭐 주식처럼 한 그 번에 뚝 사는 대행해 게 주는 사람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행해 주는 분들도 지금 이미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대행도 이제 쉽지 않은 게 본인 음. 확인해야 됩니다. 아, 또 보이네. 예, 이게 코인 금융 실명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런 그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NFT, 뭐 음. 디파이, P2E 이런 시장들을 좀 어르신분들이 음.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음. 허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좀 젊은 애들만 걱정이 모이는 거 생긴다. 아니냐? 그러면 예. 유동성이 줄어들 텐데 음. 이제 막 커가는데 이거 우리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또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트래블룰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요거 싫다 그러면서 예. 나가버린다. 예. 한국이 첫 규제 국가네. 이거 내가 음. 돈 얼마 어디에 보내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코인 시장이 큰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물론 장점도 있어요. 트래블룰을 시행하는 이유가 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트래블룰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코인 양성화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되게 한국이 강하구나 이런 네. 인지도를 이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본인 확인이나 KYC 룰이 좀 보편화가 되면
아마 사기 피해가 줄 거예요. 그동안 뭐 사기 피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네. 코인을 발행하고 NFT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어떤 그 신상도 밝혀야 되고 왜냐면 그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코인 거래소가 다 확인할 거기 때문에 자금 세탁 여지도 줄고 시장 자정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아마 정부나 대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워줄 거고 시장 혼란도 제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명과 암이 함께 있다. 장점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부터 이제 지켜보셔야 시행이 되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슈 가지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장 제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제 스터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이제 대기업발 뉴스가 좀 많아요. 계속 좀 서치를 하면서 좀 믿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다. 단타의 시대가 또 트래블룰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단타 또 코인 선물 이런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법은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잘 네. 체크하면서 좀 앞으로 좀 잘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